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 낮겠는데요. 꽃샘 추위는 일요일에 풀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에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네, 꽃샘추위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어제보다도 더 차가운데요. 현재 포항이 1도, 경주 영하 3도로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한데요. 포항의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경주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요. 일요일에는 포항의 아침 기온이 3도,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꽃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 영하 3도, 포항 영하 1도, 경주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포항 8도, 경주 7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구름 많고 눈이 날리다가 늦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1도, 한낮에는 울릉도 2도, 독도 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날이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과메기는 겨울철 별미이자 포항의 주요 소득원이지만 항상 위생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생산자들이 다가올 겨울부터 생산자 이력제를 도입하고 포항시도 구룡포 과메기 인증제를 실시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겨울철 구룡포 해안가에는 먹음직스러운 과메기가 내걸립니다. 윤기가 흐르고 쫀득한 과메기는 전국의 입맛을 사로잡아 연간 매출액이 700억 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항상 위생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체 과메기 생산자 400여 명 가운데 과메기 조합 가입자는 절반 정도이고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7곳뿐입니다. 유통기한이라든가 생산자 명의라든가 혹은 미생물 검사 서류라든가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판매만 관심을 보였던 상당수 지역 과메기 생산자들은 내년부터 위생적인 과메기를 생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특히 생산자와 생산 일자, 유통기한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품질과 시설 개선을 집중적으로 보완하여 가지고 과메기가 일성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과메기는 단순하게 절단 건조한 수산물이라서 적용할 법이 없다던 포항시도 올해부터 식품위생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 과메기 연구센터를 완공해 수거 검사 뒤 대장균 등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폐기 처분하고 구룡포 과메기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그 과감히 지도 단속으로서 규제를 하고 잘하는 업체는 더욱더 지원하는 쪽으로 하여 겨울철 효자 품목인 구룡포 과메기가 한 단계 높아진 위생으로 명성을 이어갈지 올 겨울이면 판가름 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최근 대게 불법 어획 사범이 잇따라 검거되는 가운데 영덕군과 대게자망협회는 불법 민간 감시선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영덕군 대게자망협회는 연안과 항포구에서 불법 대게조업 어선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이고 특히 포항 구룡포 통발 어선들이 암컷이나 체장 미달대게를 포획하는 데 극성이라며 이들 어선을 집중 감시해 해경 등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덕군도 불법 조업을 단속할 다목적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 발표와 관련해 경북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소속 경비 함정에 대해 상시 긴급 출동 대비 대응 태세를 갖출 방침입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 폭격에 의해 희생된 포항 지역 민간들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이라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어 유가족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포항에 세워진 미군 폭격 사건 희생자 위령탑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포항 지역 민간인 180여 명, 그중에서도 진실이 규명된 141명을 기리기 위한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0년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당시 폭격이 우리 군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유족 박모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4,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미군의 폭격이 직접적인 원인이고 소멸시효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실상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국가 결정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왜 왔는데? 국가가 불렀을 때 미군이 온 거지. 미군이 왜 왔는데? 그리고 국민이 죽었는데 국가가 책임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기에다 2010년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고 유족들이 수차례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4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2년 하고 있다 기다리는 답변밖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렇습니까? 지금 아마 2011년도였으니까 지금 4년째, 5년째 아닙니까? 정부는 나서지 않을 테니 개인이 직접 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라는 격입니다. 미군 폭격 민간인 희생자는 포항 지역 140여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100여 명에 이르는데 지난 2013년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4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포항 남울릉 선거구의 김순견, 박명재, 경주 선거구의 김석기, 이주형, 정수성 예비 후보를 경선자로 결정하는 등 경선 지역 31곳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끈 포항 북선거구와 영양, 영덕, 울진, 봉화 선거구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특히 경주 선거구에서 상대적으로 여론 지지율이 높았던 정종복 예비 후보가 탈락한 것과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 격차가 제법 났던 포항 남울릉이 경선 지역에 포함된 것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경선 룰 결정을 두고도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된 울진 석회석 광산의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선사무소 직원들이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현장을 조사한 산업부 공무원 등 조사단 17명은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광산 내부는 입구가 막혀 들어가지 못했고 균열과 함몰이 발생한 남수산은 위험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육안으로 점검한 수준이고 정밀 진단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입장이지만 진단 주체는 누가 할지,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등 주민들의 질문에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녹색연합은 산사태 전문가 등으로 민간 조사단을 꾸려 붕괴된 마을 뒷산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안학교가 생긴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대안학교는 이제 문제아 학교나 귀족 학교라는 부정적인 시선을 떨치고 획일화된 공교육의 탈출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지역의 대안학교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대안학교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학교입니다. 포항의 한 글로벌 학교는 국어와 국사 수업을 제외한 초중고 수업 대부분을 영어로 진행합니다. Everybody ready? Ready, go!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 중국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11년부터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학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올해는 졸업생의 70%가 국내 대학, 30%는 미국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The graduates of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go to many of the strongest schools in Korea, including Handong Global University, but also Yonsei and UNIST. We had graduates go to both of those last year.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수강 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등 학업 스트레스가 적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압박을 주지 않고 저희는 저희가 할 일만 하는
저희가 여기서는 교육보다 인성을 중요시하는 학교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The teachers at HIS are not only teachers, but they are role models and mentors towards the students, which I don't think is very common for many schools. 정규 국제학교는 내국인의 입학이 어려운 것도 교육과정이 비슷한 대안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원인입니다.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전원형 대안학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업은 자연을 벗삼아 이루어집니다. 반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인근 외가리 집단 서식지를 탐방하는 것이 체육 수업입니다. 국어 수업 내용은 텃밭에서 냉이를 캐고 매화와 산수유를 감상한 뒤 봄이 오는 소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사람이 본성을 안 드러내고 있는데 드러내고 막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나온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창의력을 키웁니다. 예전에는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이 많았지만 요즘은 자연이 좋아서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고 싶어서 이곳을 찾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리에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신 바와 같이 자연에서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즉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법을 배운 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배려하는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공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큰 것이 단점입니다. 또 교육부가 인가한 대안학교는 전국 62곳, 경북은 4곳에 불과하고 200여 개가 넘는 대안학교는 여전히 비인가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종교가 학교의 교육 이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학을 제한하는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414곳의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과 운용 실태를 평가한 결과 경북에서는 14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안동병원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18곳 가운데 상위 40%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포항 성모병원과 구미 차병원 등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최우수 등급을, 안동의료원과 울진군 의료원 등 8곳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대구의 응급의료기관은 이번 평가를 통해 2곳만 최우수 등급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구규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32개 마을에 대해 고로쇠 수액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는 청송과 울릉군을 포함해 32개 마을 101필지 1,400헥타르로 양여 수량은 약 17만 리터이며 시가로는 2억 원어치 정도입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허가와 함께 지도 단속도 강화해 채취 방법과 판매 용기 표시사항 위반, 불법 채취 등은 처벌할 방침입니다. 어제 개청식이 열린 경북도청 신청사는 고유의 건축미와 조경으로 관광명소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통 한옥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도청 신청사를 박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발 331m, 건무산 아래 자리 잡은 도청 신청사는 한국적인 미를 한껏 살렸습니다. 전통 귀화만도 무려 65만 장이나 들어갔는데요. 중앙에 자리 잡은 본청은 도민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으로 안민관으로, 그리고 바로 옆 의회 청사는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여민관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청사의 3분의 1 이상이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됐는데요. 홍익관으로 이름 지어진 주민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본청 건너편에는 다목적 공연장인 동락관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럼 청사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본청이 난민관에 들어서자마자 삼국 유사의 고장을 상징하는 대형 붓 조형물이 눈에 띕니다. 로비 한편에는 전시회가 열리는 등 입구부터 공공청사 같지 않은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민원인과 공무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곳곳에 마련됐고 청사 안내도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유 공간들이 많이 생겨서 또 근무하는 측면에서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손님들 오셨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외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헬스장과 당구장, 유명 커피 전문점을 옮겨놓은 듯한 북카페도 눈에 띕니다. 관공서에선 보기 드문 900석 규모의 최신식 다목적 공연장은 신도시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선 사대부의 집에서 따온 높이 6.8m의 소술 대문과 80m가 넘는 회랑, 경주 안압지를 본뜬 새심지 등 경내 곳곳에 전통의 멋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휴게시설, 이런 그 문화적 가치라든가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나중에 식구들하고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청 신청사를 방문한 관광객만도 16만여 명. 경사목도는 신청사를 안동 하회마을과 예천 회령포 등 주변 문화유산들과 접목해 관광 코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지난 2월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역대 최고치인 73.5%의 긍정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014년 9월 조사를 시작한 이래 15차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긍정 지지율은 도청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는 등 긍정 평가 요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대표 공연인 플라잉이 국제 무대로 진출합니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2016 중국인 대구 경북 방문회 행사에서 플라잉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올 여름에는 중국 심양과 청도, 상해에서도 잇따라 공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기획한 익스트림 퍼포먼스 플라잉은 이달 21일부터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도 상시 공연됩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농약 소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독성 농약을 전부 회수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마을회관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마신 주민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9일 밤 9시 40분쯤. 마을 주민 13명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회관에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집에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잠을 자고 고스톱 100원짜리 치고 놀면서 이제 쓰러진 이들은 이 마을 이장 62살 박모 씨와 전 이장 68살 허모 씨.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장 박 씨는 숨지고 허 씨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이들이 나눠 마신 소주에서 고독성 살충제인 메소밀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상주 독극물 사이다 사건에서 나왔던 농약과 같은 성분입니다. 성분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누가 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원한 관계라든가 동네에 뭐 들리는 말하고 주민들 상대로 지금 뭐 우리 전수조사 비슷하게 이래.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 마을 50여 가구 전체에 대해 탐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맹독성 농약을 악용한 음독 사건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허술한 농약 관리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사업이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고급강 생산체제에 필요한 메탈 베어링 가공 기술을 중소기업 한스코와 함께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금을 지원하고 성공하면 제품 구매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포항 상공회의소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북센터는 국내외 출원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주식회사 마리와 명신수산, 성도테크 등 5개 업체입니다. 국내 해외 권리화 지원 사업은 상표 출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진단을 통해 식별력 있는 상표 출원을 돕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2016년 K-무브 스쿨 사업에 경주 동국대가 또다시 선정됐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인당 800만 원에서 최대 1,300만 원을 지원하는 해외 취업 장기 연수 과정에 연이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개월 동안 연수생 25명을 대상으로 일본 해외 취업을 위한 회화와 전공 교육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0년 이상 구교림을 점유한 사람에 한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교림을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시행합니다. 특례 대상은 10년 이상 주거나 종교용 시설 부지, 농지로 점유된 부지로 내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구교림 무단 점유지 산지 전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지난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전국 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취약계층의 지분 개량 사업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병행 추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슬레이트 지붕 3,090개를 해체하고 450채의 취약계층 지분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용흥동 현대고가교에서 한신아파트 사거리 구간 7번 국도 500여 미터에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1억 1천만 원을 들여 오는 5월 말까지 중앙분리대와 무단횡단 방지대를 설치해 사고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의 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최근 3년간 73건의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쳤습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제10회 경주 농업대학을 운영합니다. 수강 과목은 한우와 전통 발효식품, 귀농귀촌 등 3개 과정으로 14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과 실습 과정을 진행합니다. 경주 농업대학은 지난 2007년부터 운영돼 33개 과정에 1,4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어제보다도 더 차가운데요. 현재 포항이 1도, 경주 영하 3도로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추위는 더한데요. 포항의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경주는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요. 일요일에는 포항의 아침 기온이 3도,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꽃샘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진 영하 3도, 포항 영하 1도, 경주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포항 8도, 경주 7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구름 많고 눈이 날리다가 늦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1도, 한낮에는 울릉도 2도, 독도 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날이 점차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